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테마는 2차전지 로봇 초전도체 로봇산업 LG마그나 2차전지 소재 부품이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1987년 플라스틱 사출 제품 생산 판매로 설립되어 2004년 코스닥 상장했으며 현재 17개 종속회사를 보유한 중견기업임하, BA, SVC, 금융 4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프리미엄 세탁기 등 가전제품 OEM과 전기차, ESS용 2차전지 기능품을 생산함,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의 R&D 역량을 집중하여 2025년 CES 혁신상 수상한 실버케어 로봇 레미로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신성델타테크는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신성델타테크 테마, 2차전지 로봇 초전도체 로봇산업 LG마그나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개요 동사는 1987년 11월 설립되어 가정용 전자부품, PLA-STI 시성형품 및 노트북용 TFT LCD 부품 제조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사업별로는 하, 생활가전, BA, 2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SVC, 물류 서비스,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흥글로벌, 주, 인수를 통한 물류사업 확대와 신성오토모티브, 주, 신성ST, 주, 등을 통한 2차전지 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강화 중. 재무 2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공급 부진에도 주요 고객 사향 가전 관련 부품 수주 증가와 물류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 원가율 상승과 함께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 환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하락.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영향에도 생활가전 산업의 수요 개선에 따른 관련 부품 공급 확대와 물류 서비스 사업의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차전지 관련주 신성델타테크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06.12 기준 KRX 장마감 신성델타테크의 시가총액은 1조 9,92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위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상장 주식 수는 2,748만 3,948주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PER은 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6.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202.87배, EPS, 주당 순이익은 36원, BPS는 7,641원, PBR은 15.17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616원, 2023년 12, 456원, 증가율 25.974%, 2024년 12, 36원, 증가율 107.895%, 2025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10.75%, 2023년 12, 6.75%, 2024년 12, 0.48%, 2025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9.40배, 7,7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7%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321억 원, 299억 원, 272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39억 원, 201억 원, 74억 원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143.96%이고 유보율은 1334.72%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전기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88.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89.25%이고 신성 델타테크의 부채 비율이 51.2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9.77%이고 신성 델타테크의 총자산 증가율이 11.6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7.3%이고 신성 델타테크의 매출액 증가율이 5.9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4.96%이고 신성 델타테크의 순이익 증가율이 12.9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25.4%이고 신성 델타테크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7.9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2.92%이고 신성 델타테크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4.1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56.85%이고 신성 델타테크의 자기자본 비율이 66.1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 아래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비용 증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이므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할인 및 인센티브,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할인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판촉 활동으로 인한 가격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비용.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85.09%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채권 증가율 19.17%보다 직전 대비 증가율 3684.000000000005%. 이 노파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로 볼 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신성델타테크의 2025.06.12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72,5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59,400원보다 13,1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86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종가는 72,500원이며 신성델타테크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종가는 72,500원이며 신성델타테크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 241, 481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4%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4.39%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2차전지 로봇 초전도체 로봇산업 LG마그나 2차전지 소재 부품은 거래량 139만 2,72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8,23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투자증권에서 22만 3,13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7만 3,755주, 키움증권에서 15만 8,438주, JP모간에서 11만 5,31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6,0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투자증권에서 26만 5,318주, 키움증권에서 19만 5,29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7만 3,476주, NH투자증권에서 11만 9,73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만 9,23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7.41%은 19만 5,69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169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전지 관련주 신성델타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풍력 바이오가스는 거래량 300만 63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8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투자증권에서 47만 4,433주, 키움증권에서 42만 3,13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5만 7,91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4만 1,945주, JP모간에서 23만 2,26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47만 1,912주, 한국투자증권에서 46만 1,725주, 키움증권에서 43만 6,670주, 대신증권에서 30만 1,07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만 9,7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67%은 147759영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779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니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풍력 관련주 유닛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